네. 198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운동은 이제 보다 질적인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노동운동도 유사한 과정을 보이겠지만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1980년대가 되면 민족 문제, 민주주의 문제, 통일운동 이런 것과 전맥이 되면서 민주화, 사회 변혁 이런 걸 통해서 여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모색들이 이루어지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분단,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이런 것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특징을 본다면 이 시기가 되면 드디어 여성운동이 친정부적인 성향을 탈피하게 되고 독자적으로 여성 의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가 되면 가족법 개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이런 운동이 진행되게 되고 1984년 7월에 여협을 중심으로 41개 여성단체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 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좀 더 여성 의제에 포커스를 맞춘 연합, 실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1980년에 성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최초의 공개 토론도 진행됩니다. 드디어 이제 좀 더 정부의 관변단체 성격, 노동운동의 성격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여성 의제에 좀 더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980년대 중반부터는 남녀차별 철폐와 같은 의제에도 대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정무장관 이실 등이 설립이 됩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여성 정치 운동 단체들도 확산이 됩니다. 그간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도가 거의 유일한 단체처럼 보였지만 이제 한국여성정치문제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등 다양한 정치운동 단체들이 발족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치의식화, 여성들의 정치의식화와 정치 세력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연대, 이를 목표로 만든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1985년에 여성 25세 조기정년제 폐지, 1980년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 사건 대책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설적인 여성운동체, 여성운동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이에 부응해서 창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연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전국에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관련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여협도, 말씀드린 여협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45개 회원단체를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여성운동이 확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연대가 확대되고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민족, 통일 이런 문제와는 약간 구별되어 있는 구체적인 생활에 결합한 여성 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제를 보면 이런 차이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법제도 개선과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1990년대에는 여성 관련 각종 법령의 개정, 제정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1995년이 되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내에 여성정책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구 내에선 상위기관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1998년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기반이 돼 점점 발전을 해서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여성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부서가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정보 부처 중에 가장 힘이 없었는데 여성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꼴찌를 면했다. 이런 농담이 나돌 정도로 여성부의 위상은 사실 초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어렵게 힘들여서 만든 조직인데 비해서 사회적인 평가와 인정은 되게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19세기 말엽부터의 여성운동들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첫 여성 조직을 정부 내에 만들었는데 그 평가가 그렇게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95년이 되면 베이징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성주류화 전략이 추진됩니다. 이게 한국에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화 세력 운동도 추진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의 공천 비례할당 제도의 도입, 지역 생활정치 공간에서의 여성과 주부 참여를 통한 여성운동의 대중화, 지역화 이런 노력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여성운동이 전문화되고 주제 영역별로 확대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에서의 대중성이 강화되는 단계, 이게 90년대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2000년대부터의 여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80년대까지도 민주화 담론의 일환으로서 여성운동이 진행된, 누구가 먼저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과도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 의제들을 표면화시켰고요. 2000년대가 되면 드디어 이제 여성운동이 탄력을 받고 좀 더 강한 효과 있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주요 쟁점은 여성운동을 제도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운동 내에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제 좀 더 여성 의제에 세분화되고 조직력이 생기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니까 이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2000년대 여성운동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도화 차원에서 본다면 2001년에 여성부를 설립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성주류화 정책,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마련되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 정책,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국가 정책이 양성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일정 예산액 이상이 되는 국가 정책을 다 검토하는 그런 영향으로까지 나중에 번지게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특정한 여성 정책이 만들어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모든 정책이 여성,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계화, 국제규범 준수 차원에서의 여성지위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됩니다. 국내에 반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규범, 국제규범이 도입되면 국제규범이 국내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 향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반발이 세계적인 발전 양상으로 무마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화가 특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다. 이 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이고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공감대,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강제력 비슷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의 여성 할당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운동,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 운동에도 이제 한계들은 나타납니다. 국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여성 정책을 제도화하고 여성 주류화 운동을 진행했는데 이 경우는 국가의 태도, 정책 수립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크게 성과가 갈리는 이런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성운동이 자율성을
자율성이 약화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의 대량실직, 가정해체, 노동의 여성화, 빈곤 여성의 증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루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대응이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운동 내 차이와 연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정책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들이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나타납니다. 법 제정 지지자와 성노동자의 저항, 그리고 이에 대한 지지, 이렇게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권리의 문제, 신체에 대한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 성매매 특별법 제정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토론과 어떤 해결점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수자와의 연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제는 소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수보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 여성, 비정규직 여성,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 이 소수 여성들과의 연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큰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